죽은 자의 도시로 들어간 사람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무덤은 마지막 안식처여야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떠나지를 못하죠. 세상 곳곳에는 기묘하고 웃기고 미스터리하고 심지어 소름 끼치는 묘지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입니다. 개성 넘치는 묘비부터 죽은 뒤에도 계속 궁금증을 자아내는 무덤들까지. 이 안에 잠든 사람들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무덤 20일까지를 만나보시죠. 20위. 필리핀 사가다의 메달린 관. 필리핀의 사가다라는 마을에선 정말 독특한 방식으로 고인을 묻어요. 그곳에서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관을 준비하죠. 비어있는 나무를 직접 파내면서 자신의 죽음을 묵상하는 건 정말 강도 높은 일인데요. 이 작업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겠다 싶어요. 죽고 나면 그 관 안에 몸을 구겨 넣어요. 필요하다면 뼈를 부러뜨려서라도 넣죠. 그런 다음 동굴벽이나 절벽에 매달아 놓습니다. 이건 2000년 넘게 이어져 온 전통이에요. 높이 매달수록 더 높은 곳으로 영혼이 간다고 믿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면 관은 결국 썩어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아래를 걸을 땐 조심하셔야 해요. 고인을 위한 존중도 있지만 진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19위. 인즈클락의 석상 묘비. 이번엔 진짜 무덤으로 가볼게요. 미국 시카고에 있는 그레이슬랜드 묘지에는 1880년에 겨우 6살의 세상을 떠난 인즈클락이라는 소녀의 무덤이 있어요. 그녀의 부모는 아이를 기리기 위해 석상으로 묘비를 만들기로 했고 그 조각은 무려 1년 동안 이탈리아 조각가가 작업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각을 보호하기 위해 투명한 유리상자가 덮였고요. 근데 여기서 전설이 하나 시작됩니다. 밤에 순찰하던 경비원이 무덤을 지나가다가 석상이 사라졌다는 걸 목격한 거예요. 상자는 텅 비어 있었고 그는 겁에 질려서 도망쳐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석상은 다시 제자리. 사람들은 지금도 빅토리아 시대 복장의 아이가 묘지 안을 돌아다니는 걸 봤다고 해요. 정말 으스스하죠. 18위. 러시아 죽은 자의 도시. 죽은 자의 도시는 러시아 부고세티아 지역에 있는 다르가부스 마을에 있어요. 이곳엔 중세시대부터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그들의 물건, 옷 등을 함께 묻었어요. 그 숫자만 해도 1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현지 전설에는 죽은 자의 마을에 들어간 사람은 살아서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고 제가 직접 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궁금하시면 직접 한번 가보셔도 좋겠죠? 이곳엔 99개의 보존 상태가 매우 좋은 석관이 있어요. 각 석관엔 작은 창문이 있어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시신들이 어떻게 보존되었는지 볼 수 있답니다. 그걸 좋아하신다면 조금 섬뜩한 취향이신 거죠. 17위. 플로렌스 아이린 포드의 무덤. 이건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플로렌스 아이린 포드라는 소녀는 단 10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생전에 이 아이는 천둥번개가 치는 폭풍을 무척 무서워했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의 무덤을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어요. 관에 작은 창문을 달고 그 옆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었죠. 폭풍이 칠 때마다 어머니는 지하 계단을 내려가 관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거나 노래를 불러줬어요. 이 모든 건 아이가 살아있을 때처럼 폭풍 속에서도 곁에 있어주기 위해서였죠. 1871년에 지어진 이 무덤은 1950년대까지 그대로 유지되다가 그 뒤엔 훼손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벽이 덧대어졌어요. 16위. 키루스 대왕의 무덤. 이번엔 아주 오래전 인물의 무덤으로 가볼게요. 기원전 559년에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키루스 대왕의 무덤인데요. 정확한 사망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원전 530년경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무덤은 이란의 한 지방에 위치한 석조 무덤이에요. 6단의 계단형 석조 기반 위에 지붕이 있는 방이 하나 올라가 있는 구조죠.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어서 1972년, 2002년, 2008년에 걸쳐 복원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매년 키루스 대왕의 날이라는 비공식 기념행사가 이곳에서 열립니다. 꽤 재미있는 명절 같지 않나요? 15위. 독수리의 무덤. 이번엔 스코틀랜드의 오크니 섬이에요. 여기에는 이스비스터 돌무덤이라는 선사시대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절벽 위의 무덤은 독수리의 무덤이라고도 불려요. 1958년에 한 농부가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당시엔 해골과 뼈 조각을 보고 그냥 흙으로 다시 덮었어요. 하지만 1976년 정식 발굴이 시작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유골들이 발견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사람의 뼈 사이에 독수리의 발톱과 뼈 조각들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한 8마리에서 20마리 정도 되는 독수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무덤이 독수리 무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죠.
처음엔 독수리가 토템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뼈가 실제로 묻힌 시기보다 훨씬 뒤에 추가된 것 같다는 분석도 있어요. 여전히 미스터리한 무덤입니다. 14위. 투탕카멘의 무덤. 고대 보물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저주받았다고 알려진 무덤이죠. 바로 이집트의 어린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이에요. 1922년 11월 4일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이끄는 팀이 3000년 동안 손도 안 댄 무덤을 발견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후 이 무덤을 건드린 사람들 사이에서 연달아 이상한 죽음이 발생하면서 파라오의 저주라는 전설이 생겼죠. 가장 유명한 사례가 이 발굴 작업을 후원한 카나본경이에요. 그는 이듬해인 1923년에 이집트에서 병을 얻고 사망했는데 사람들은 이걸 저주의 증거라고 믿었어요. 다른 사례도 많습니다. 카터가 친구에게 선물한 미라의 손이 들어간 종이 누름돌 때문에 그 친구의 집이 불타고 그걸 다시 지으니 홍수가 나버렸고요. 무덤을 구경한 미국 투자자는 급작스럽게 병에 걸려 몇 달 뒤 세상을 떠났고 어떤 고고학자는 저주의 겁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대요. 그런데 정작 무덤을 처음 연 하워드 카터는 64살까지 살다가 암으로 자연사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저주 이야기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카터의 자작극이 아니었을까 의심하기도 해요. 물론 그런 얘기야말로 진짜 저주를 숨기려는 시도가 아닐까요? 13위. 진시황릉. 이번엔 중국으로 가봅니다.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의 무덤인데요. 1970년대 중반에 발견됐지만 지금까지도 정식 발굴이 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덤 내부에는 수은이 가득 차 있다는 분석도 있고 치명적인 함정이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발굴은 주로 그 유명한 병마용 군사 조각상들에 집중되어 있어요. 수천 개의 병사와 말들이 동쪽을 향해 서 있는데요. 이건 적들이 오는 방향을 향해 지키고 있다는 의미예요. 놀라운 건 병사 하나하나가 다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머리 장식이나 복장을 통해 계급까지 알 수 있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의 무게가 270kg 정도 되고 높이는 거의 180cm에 달합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저 세상에서도 삶이 계속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황제가 죽을 때 그를 섬기던 진짜 병사들이 함께 묻히기도 했대요. 하지만 진시황은 그 병사들을 흙으로 만든 인형으로 대신하게 했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거죠. 참 무섭고도 실용적인 방법이네요. 12위. 스코틀랜드의 모트세이프 무덤. 이번 무덤은 아주 으스스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유로 만들어졌어요. 모트세이프라는 이름의 이 무덤은 무덤 위에 철창 같은 걸 씌운 형태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시신 도둑 때문이에요. 18세기, 19세기 당시 의과대학에선 해부용 시신이 매우 부족했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막 묻힌 시신을 몰래 파내서 의학 연구용으로 팔아넘기곤 했죠. 종교적 이유로 시신 훼손을 금기시하던 시대였고 사람들도 죽은 뒤 해부당하는 걸 끔찍하게 여겼기 때문에 무덤에 철창을 씌워서라도 시신을 지키려 했던 거예요. 좀비 방지용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해부학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무덤이었죠. 생각해보면 과학의 진보 뒤에는 이런 어두운 역사도 숨어 있었던 겁니다. 11위. 앨리슨의 인형의 집 무덤. 이번 무덤은 미국 인디애나 주 코너빌에 있는 아주 특별한 무덤이에요. 이곳엔 비비안 메이 앨리슨이라는 5살 여자아이가 묻혀 있는데 그녀의 묘비는 초록색과 흰색으로 칠해진 인형의 집 모양이에요. 1899년에 사망했는데 원래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버지가 직접 인형의 집을 만들어 선물하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전에 아이가 세상을 떠난 거죠. 너무 슬퍼한 부모님은 그 인형의 집을 그대로 딸의 묘비로 사용했고 이후 70년 동안 매주 무덤을 돌보며 그 아이를 기억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엔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이 무덤을 계속 관리해오고 있다고 해요. 지금도 이 집 모양의 묘비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죠. 10위. 메리 앨리스의 무덤. 메리 앨리스는 1828년에 사망했어요. 처음엔 강 근처 숲속의 조용한 곳에 묻혔는데 지금은 그 자리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됐냐면요. 현재 그 무덤은 미국 뉴저지 뉴브런즈 윅에 있는 한 영화관 주차장 한가운데에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1960년대에 녹지를 밀어버리고 아스팔트를 깔아서 할인마트 주차장을 만든다는 개발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담당자들이 무덤을 굳이 옮기지 않고 그냥 남겨둔 거예요. 이후 주차장이 몇 번이고 리모델링 되면서 지면이 낮아졌고 결국 메리 앨리스의 무덤은
주변보다 2.5m 이상 높이 솟아있게 되었죠. 지금 보면 주차장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남겨진 무덤 하나. 정말 묘한 풍경입니다. 9위. 지미 핸드릭스의 무덤. 이번엔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지미 핸드릭스의 무덤입니다. 그는 1970년에 세상을 떠났고 미국 시애틀 남쪽에 위치한 레인 트리뷰 묘지에 묻혔어요. 지금 그의 무덤은 정말 거대한 기념비로 꾸며져 있어요. 높이만 약 7.5m에 달하고 세 개의 벽엔 지미 핸드릭스의 노랫말과 그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이 무덤은 음악 팬들과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지로 꼽히기도 하지만 문제는 예의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피티를 남기고 화장품이나 립스틱 자국을 묘비에 남기기도 하거든요. 그 때문에 관리인들이 항상 청소하고 닦아내는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조용히 길 잃어가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죽은 이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8위.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무덤.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진 가수였어요. 하지만 2011년 겨우 27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그녀는 생전에 술 문제로 고통받았고 언론과 대중은 그녀의 실수를 조롱하고 즐기기까지 했어요. 에이미의 유해는 런던 북부에 위치한 묘지에 사랑하는 할머니 신시아와 함께 묻혔습니다. 묘비는 검은색 바탕에 분홍색 글씨로 새겨져 있고 작은 새 한 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녀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죠. 그녀처럼 젊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스타들은 죽은 이후에도 많은 관심과 추측을 받는데요. 에이미 역시 다큐멘터리와 영화의 주제로 계속 거론되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정말 평화롭게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위. 에드거 앨런 포의 무덤. 에드거 앨런 포. 이름만 들어도 약간 으스스하죠? 그는 미스터리와 공포소설로 유명한 작가인데요. 1849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어느 술집에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발견됐고 며칠 뒤 세상을 떠났어요. 죽기 전까지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가족도 친구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고 해요. 당시 나이 겨우 40살이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모래석 비석이 세워졌는데 이마저도 열차 사고로 박살나버렸어요. 그래서 무덤엔 한동안 80번이라는 숫자만 적힌 표시가 전부였죠. 그러다가 1873년 한 작가가 무덤이 너무 초라하다고 글을 썼고 사람들이 모금운동을 벌여 새 묘비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 포의 시신을 좀 더 눈에 띄는 자리로 옮기는데 첫 번째로 파낸 시신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하네요. 결국 제대로 옮긴 뒤엔 그의 넓은 이마를 보고 이게 맞다고 확신했답니다. 조금 이상하긴 하죠? 6위. 피에르 라세지 묘지. 이번엔 프랑스로 갑니다.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묘지인 피에르 라세지 묘지예요. 1804년에 나폴레옹 1세가 만들었고 처음엔 위치가 너무 외곽이라는 이유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묘지 측은 마케팅 전략을 써서 유명한 철학자의 유해를 이장했고 그 이후 점점 인기를 끌게 됐죠. 말 그대로 죽어서도 인기 있는 장소가 된 거예요. 지금은 수많은 유명 인사들의 무덤이 이곳에 있어요. 짐 모리슨, 오스카 와일드, 에디트 피아프 같은 사람들 말이죠. 덕분에 매년 수많은 관광객과 묘지 마니아들이 이곳을 찾는데요. 단순히 추모가 아닌 약간 성지순례 느낌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이 묘지는 죽음조차도 스타일 있게 만든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요? 5위. 백상어 묘비. 혹시 조스 영화 좋아하세요? 이번 무덤의 주인공은 그 영화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였던 레스터 씨 매든이라는 분은 영화 조스에 완전히 빠져 있었대요. 그래서 세상을 떠난 뒤엔 자신의 무덤 위에 백상어 모양의 묘비를 세워달라고 요청했죠. 그 덕분에 지금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 있는 알러게니 묘지에 가보면 다른 무덤은 전부 평범한 돌인데 이분 무덤은 상어머리가 튀어나와 있어서 절대 못 지나쳐요. 누군가에겐 특이하고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열정을 죽어서까지 표현했다는 점에선 뭔가 멋있기도 해요. 4위. 페르디난드 아르볼로의 기이한 무덤. 이번 무덤은 프랑스 파리의 페르 라셰즈 묘지 안에 있는 건데요. 그 화려하고 호화로운 무덤들 사이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묘소 하나가 있습니다. 페르디난드 아르볼로라는 인물은 음악가이자 배우 그리고 건축가였어요. 1942년에 사망한 그는 죽기 전에 정말 독특한 무덤을 설계해달라고 했어요. 그의 무덤 조각을 보면 등을 대고 누워있는 남성이 있고 그 손엔 잘린 사람 머리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보며 마주보고 있어요. 소름 끼치죠. 묘비엔 이런 문구도 적혀 있어요. 그들은 삶의 끝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여정에 감탄했다. 일부에선 그 머리가
그의 아내의 얼굴을 본떠 만든 거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아내를 살해한 뒤 죽기 전에 이런 형상을 남긴 거라고도 말해요. 정확한 건 아무도 모르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를 들고 죽은 후까지 쳐다보는 모습. 솔직히 너무 무서워서 오래 쳐다보기도 힘들겠네요. 3위. 누비아 피라미드. 이제 시간 여행을 좀 해볼게요. 고대 수단에는 아주 강력한 왕국이 있었어요. 쿠시 왕국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 왕국의 누비아 왕들은 이집트 파라오처럼 자신들을 위한 거대한 무덤, 즉 피라미드를 세우는 걸 좋아했어요. 지금도 수단의 메로의 지역에 가보면 수많은 누비아 피라미드가 남아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대부분 훼손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1800년대에 한 탐험가, 주세페 페를린이라는 사람이 보물 찾겠다고 무려 40개 넘는 피라미드 꼭대기를 폭파해버렸거든요. 진짜 보물은 거의 없었고 그저 수천 년의 유산을 박살낸 셈이죠. 그 때문에 누비아 피라미드는 이집트 피라미드에 비해 많이 망가진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문명이 탐욕에 의해 어떻게 훼손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예요. 2위. 윌리엄 제프의 바위 무덤. 이번 이야기는 정말 기괴하면서도 독특한데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상원의원이었던 윌리엄 제프라는 사람의 무덤입니다. 이 사람은 벌레 공포증이 엄청 심했다고 해요. 특히 죽은 뒤 자신의 몸이 벌레에게 먹히는 걸 끔찍하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을 때부터 나는 땅에 묻히고 싶지 않다. 절대로 벌레밥이 되지 않게 바위 안에 묻어달라고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다녔대요. 1844년에 젊고 건강한 나이로 상원의원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가벼운 병에 걸렸다가 점점 환각을 보이기 시작했고 죽음을 예감하듯 자신의 무덤에 대해 더 집착하게 되었어요. 1845년 10월 결국 그는 세상을 떠났고 유언에 따라 그의 가족은 석공을 고용해서 큰 바위 하나를 파내 그 안에 시신을 안치했어요. 그런데 소문에 따르면 무덤이 완성될 때까지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 그의 몸을 브랜디가 담긴 나무통에 넣어 강에 잠시 담가놨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브랜디는 나중에 일부 사람들이 마셔버렸다는 전설도 남아있죠. 1위. 엘비스 프레슬리의 무덤. 대망의 1위는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의 무덤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팝의 황제였죠.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그의 저택 그레이스랜드에 가족들과 함께 묻혀 있어요. 무덤은 분수대 주변에 부모님, 할머니와 함께 나란히 자리하고 있고 검은 대리석 위에 금색 글씨로 새겨져 있어요. 하지만 이곳은 원래 묘지가 아니었어요. 처음엔 멤피스의 포레스트 힐 묘지에 묻혔는데 900파운드짜리 강철관이 도난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죠. 그 관은 내부가 동판으로 덮여 있었고 당시 돈으로도 엄청난 고가였대요. 이 사건 이후 가족들은 엘비스와 어머니의 시신을 그레이스랜드로 옮겼고 지금은 그가 생전에 살던 곳에서 영원히 쉬고 있게 된 거예요. 관광객들에겐 순례지처럼 여겨지고 있고 수많은 팬들이 그의 무덤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그의 생애처럼 죽음조차 전설로 남겨진 무덤이 아닐까요?